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전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의 비리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 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어오던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이 판결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형량과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그때 국가 권력을 남용해 자기들의 사익을 도모했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우병우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년인데요.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대체 상식과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걸까요? 죄의 경중을 따져보더라도 단연 국정농단 사건이 그 범죄의 죄질이 아주 나쁜 건 당연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 나온 거죠. 물론 검찰 출신의 벅꾸라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인 거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또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맥의 고리를 따라 형량은 또 이렇게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이지 자괴감이 밀려오는데요.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냥 면죄부를 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99% 무죄, 아무 잘못 없음, 나머지 1%는 살짝 잘못한 것 같음. 그렇다면 박근혜는 왜 탄핵됐으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징역 1년이 말이 됩니까? 이것도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구치소에 복역한 기간을 계산하면 오히려 국가가 부당 구금한 사유로 보상을 해줘야 할 판인데요.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죠. 역시 벅꾸라지 우병우는 타고난 법 기술자였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 곳곳마다 이렇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검찰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까, 인지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시민단체나 정당에게, 야당에게 고발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의뢰한 핵심적인 자료가 나온 게 이번 보도인 것이고, 앞뒤의 여러 가지 사건들 역시 그렇게 의뢰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정황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일종의 황금사과가 있죠. 바로 한동훈의 휴대폰입니다. 한동훈의 휴대폰은 이 모든 사건의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수사를 그렇게 막았었던 것이고, 지금도 검찰은 한동훈 이 휴대폰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무혐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의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게 바로 한동훈의 이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발사주의 최대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가 이스라엘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14일 나왔습니다. 일명 윤석열 검찰 비리를 풀 황금 사과로 불리는 그의 휴대폰이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봉인이 풀리게 될 예정인데요. 시간이 좀 걸릴 뿐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한 검사의 휴대전화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만약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로 보내질 계획임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사주한 최강욱 고발장이 국힘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전후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최측근 한동훈 검사와 권순정 당시 대변인 사이에는 수십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재판부 불법 사찰 및 검언유착 사건 수사방해 등과 관련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징계 의결서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징계 의결서에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4월 7일 사이를 검언유착 사건 관련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인멸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특정했으며, 이 시기에 윤석열과 한동훈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전화통화 및 카카오 대화가 수십 차례 이루어졌다고 조사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손준성이 등장하는데요. 한동훈과 손준성은 명실상부한 윤석열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발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시점은 4월 3일인데요. 해당 메시지가 전달되기 하루 전인 4월 2일, 한 검사와 손 검사,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검사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30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윤 후보가 한 검사와 무려 17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고발장 전달 이틀 전인 4월 1일에도 한 검사와 손 검사, 권 전 대변인이 단톡방에서 45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역시 윤 후보와 한 검사는 12차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MBC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한 그해 3월 31일 오후 7시 50분 전후에도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은 카카오톡으로 53회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윤 후보와 한 검사는 11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6자리에서 10자리의 통상적 수준의 비밀번호였다면 이미 풀렸겠지만 한 검사는 20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감추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죠. 지금 첩보 영화 찍습니까?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사유로 핸드폰 암호 해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이라도 1차 포렌식 때처럼 또 실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포렌식 업체 본사에 복사본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뉴스를 보고 그래서 한동훈이 발끈한 겁니다.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타임라인을 제시한 도표를 올리고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작게는 검언유착부터 크게는 고발 사주 의혹까지 모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0년 3월 검언유착 보도 후 이틀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은 30차례 전화를 하고 권순정, 손준성, 한동훈은 75차례 단체 카톡을 한다라며, 이후 4월 3일 1차 고발 사주가 있었고 4월 8일 2차 고발 사주가 있었다. 당시 총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43.2%, 미래통합당은 28.8%로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후 상황을 더 살펴보면 1차 고발 사주와 2차 고발 사주 사이 4월 6일 월성원전 사건은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되었고 4월 9일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기소됐다라며, 그리고 총선 직후에 검찰이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의 시간 앞뒤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발과 기소, 그리고 진술 강요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이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덧붙였는데요. 이 발언은 제391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 20페이지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일종의 황금 사과가 있죠. 바로 한동훈의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휴대폰이 열리는 순간 대한민국 검찰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일종의 황금 사과가 있죠. 바로 한동훈의 휴대폰입니다.
한동훈의 휴대폰은 이 모든 사건의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수사를 그렇게 막았었던 것이고, 지금도 검찰은 한동훈 이 휴대폰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무혐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의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게 바로 한동훈의 이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